네, 다음은 오늘의 기조연사이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이자 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장이신 변병설 교수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변병설 교수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글로벌 동향과 뉴노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사전 포럼을 해서 이 기조발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수부가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주제가 주로 이제 건강하고 웰빙 이런 관점에서 평생 학습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요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의제를 발표를 하고 이어서 세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환경을 연구하면서 시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압도적인 것이 친환경 그런 건강도시에서 살고 싶다. 인천시도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 국민의 바람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 건강도시에 이제 이 가입된 그 지자체가 103개죠. 최근에 103곳이 가입을 해서 도시를, 이 지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도시란 무엇인지 보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그런 어떤 이 사회적 건강, 커뮤니티의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런 환경 개선과 위생과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의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도 이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의료 체계나 뭐 보건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앞부분이 다 이 환경을 좋게 하는 거, 물을 깨끗하게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환경을 잘 만드는 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건강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도시는 이제 SDG에 이제 3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한 삶의 보장과 전 세대를 위한 복리 증진이라는 주요한 주제와 오늘의 이 주제는 또 4번 Quality Education, 모두를 위한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 보장. 그래서 이 3번과 4번을 결합한 주제가 오늘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융복합 사회를 이제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도 이런 환경과 이런 건강을 연결시키는 그런 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다에서는 이제 이 웰빙과 관련해서 10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어떤 건강과 관련된 이 헬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듀케이션, 이 교육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 지역의 어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도 이 웰빙,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컴 이런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만 해도 건강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농촌과 도시에 이 건강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세다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와 사회와 이런 건강과 교육이 다 같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데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이 건강 증진 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이런 전략이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교육 자료 이런 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여기 건물에 이 평생교육관이 있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어떤 이 라이프롱 러닝, 이 평생교육과 이 건강 증진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교과목을 잘 개발을 해서 지역의 이 평생교육원과 또 보건소 또 이 구청 같이 연결해가지고 협업해가지고 이런 건강 웰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지금 키워드가 이 건강 문해력 증진입니다. 헬스 리터러시, 건강 정보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 들어보면 너무나 이 건강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건강 정보를 잘 습득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이 무엇보다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또 시민의 이 건강 정보 이 접근성을 그래서 높여야 되겠다. 비형식 무형식의 그런 학습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학교 교육에서의 과정,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담장 밖에 그런 이제 교육 이런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고, 그래서 학습 자원을 잘 조직화해서 이거 학습의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건강 이런 정보가 처음에는 이제 이 코어 헬스 리터러시, 그냥 이제 건강 정보가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해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액트 이런 활동하는 그런 단계로 이 건강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좀 키워주는 그런 활동의 단계를 넘어서 인플루엔셜 헬스 리터러시, 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 수준의 교육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해서 이 지역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주위에 이 사람들에게 이 파급력을 주는 그런 이제 헬스 리터러시의 좀 단계가 더 좀 진전돼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클루시브 헬스 에쿼티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접근 가능한 그런 이 건강 정보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건강이 불평등이 상당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은 어떤 시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굉장히 그 위협 요소이고, 이 사회경제적 그런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좀 이 취약한 계층, 특히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건강 불평등을 잘 좀 생각해서 이 균형 있게 가져가는 그런 이제 학습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에서의 이제 불평등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 사업 간의 경계를 없애고 생애과정과 생활터 이런 지역 중심의 이 주민 중심의 협력 체계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형평성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이 논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역 간 건강 불평등성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강하게 이 구축이 되는 데 비해서 이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 이런 데는 너무나 취약해서 의료 서비스 혜택에 사각지대로 전락해 있는 이런 어떤 공간적 이 건강 불평등이 문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도 이게 뭐를 좀 개발하기를 원하냐면 이 건강 형평성 지표, 건강 형평성 지표를 각 좀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좀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연수구 같으면 좀 이 건강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어느 요소에 어떤 지역에 어떤 계층에 그래서 거기 이제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 이런 전략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 계획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건강 형평성 지표를 함께 주민과 함께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강 형평성 관련해서 메리 블랙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이런 자료에 의하면 이 High Quality Education and Employment 그래서 이 교육과 고용이 함께 연계되는 그런 이제 축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정보에 대한 이 접근성과 그걸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ffordable 한 어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를 좀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축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공간 만들기라는 부분이 여기 연관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파크나 오픈 스페이스를 큰 공원도 필요하지만 이 우리 생활 단위, 생활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드니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가장 상위에 내 집에서 걸어서 3분 내에 공원에 간다라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 공원들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이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 친화적인 공간 만들기인데, 그래서 활동 친화적인 공간 만들기, 액티브 프렌들리 이런 이제 플레이스 만들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에는 많은 그런 건강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움직이게 좀 걷고 뛰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제 도시 계획이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함께하고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이런 이제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주민들이 과연 이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제 교육해서 우리 도시를 우리가 정말 환경 친화적으로 또 액티브 프렌들리 시티로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건강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생활터별 건강 공간 만들기 이런 활동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거주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이제 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태안에 그 안면도에 있는 해양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국비를 좀 받는데, 좀 제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에는 이제 저쪽 용궁 궁이 있는데 궁 앞에 저렇게 주차장이 있었던 것을 공원과 녹지로 만든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의 가파도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좀 지향하고 자연의 요소가 이렇게 접목된 그런 이제 가파도 사례. 그다음 무주의 이제 관광 도시 만들기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건강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킹으로서 이런 지역에 많은 건강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산림이나 도시 숲이나 하천이나 둘레길 이런 것이 다 자원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보건소를 또 중심으로 한 또 지역 내 운동시설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 보건복지부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죠. 이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네트워킹을 어떻게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키워드 방향성만 제시를 했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또 전문가 분께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